으로 제334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건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 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국별 일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보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3개과 11개 팀으로 정원 42명에 현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도시개발과는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여 2개 사업에 국비 4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예비군 훈련장 이전 시민공론장을 통해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캠프 라가디아 도시개발 사업은 소공원을 조성하고 공공청사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원모루 정잣말 도시개발 사업은 구역외도로 지비 해제 등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사업과는 복합문화단지 도시개발 사업을 2024년 12월에 완료하였고, 발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공원 및 비공원 시설을 2024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셋째 스마트도시과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시설 구축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방범 CCTV,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등 설치 등 방범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님. 예, 김조호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 그 전에 국장님, 우리 지금 도시개발 사업과가 언제 올해 7월까지인가요? 8월까지인가요? 예, 유효적이죠. 그거 대부분 업무 위첩이 이제 도시공사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관련된 지금 현안 업무들이. 그거는 조직 개편 때 좀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걸.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8월 달이면 벌써 3월이 이제 곧 되는데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아직도 지금 행정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라 내부적인 협의가 없었어요? 행정 개편은 저희 사업단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의정부 시가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게 이런 게 문제점인 거예요. 아니 지금 8월에 도시개발과가 없어지면 지금 현행 지금 이런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부서에서 업무 분장을 하는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지금 이거 참 큰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 요번에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오분발언을 했지만 행정적으로 문제 있는 거 내부적으로 검토 안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시민 대표단이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선정한 대표단이 그 예비군 훈련장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판단 안 하셨어요? 법적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국방부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도시개발과 과장님? 네. 예비군 훈련장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직접 5군단하고 예비전력처 뭐 국위재산과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어떤 지금 내용들로 지금 회의가 지금 진행됐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법적 근거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시에서 국방부에게 이제 이전 요청을 저희가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이전 요청에 따라 이전에는 이제 자일동으로 행정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서 중도의 심의, 조건부 심의까지 받은 상태에서 진행이 돼 왔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행정적인 정책 방향이 좀 달라지는 관계로 이제 주민들, 시민들 많은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해로 이전을 요구하고 국방부가 이제 지속 협의하는 와중에 국방계획에 따른 과학화 예비훈련장 의정부 반드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뭐 강한 국방부 의지에 따라서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의정부시 일부 자원만 그리고 면적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B형이 아닌 C 타입으로도 가능하니 그렇게 협의 요청을 해온 거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관내 그러면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공론장을 이제 진행을 해서 시민 참여형 행정 정책 결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인데 그 시민들이 의정부 시민 전체를 대표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지명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했던 분들인 거지. 그분들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기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시장이 그 뭐 공약 사업은 아니었지만 당초에 예비군 훈련장을 원외로 이제 이전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자일동 주민들한테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하수 처리 그 쓰레기 소각장도 공론장으로 인해서 이제 이전이 되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예비군 국방부에서 22만 평방미터를 협의해서 15만으로 지금 면적을 좀 줄여줬죠. 네. 그러면은 대부분을 지금 토지 수용을 해서 자일동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역 균형에 있어서는 발전을 앞으로 상당 동안 못하게 되는 문제점 하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결국은 자일동이 의정부 전체 지역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시민들의 공론장이라든가 투표단들을 통해서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일동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자일동에 있는 지역은 누가 발전시키냐고요? 그러면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자일동에 그런 뭐 기피 시설이 이제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저희가 자일동에 대한 뭐 종합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 뭐 개발 계획을 저희가 좀 각과 이제 뭐 저희 예비군 훈련장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 도시 정책과 그 자원순환과 기타 뭐 녹지과 여러 과가 지금 TF를 구성을 해서 시장님께서 이제 지시를 하셨고요. 종합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그거에 따른 뭐 주민들 어떤 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 친화형 예비훈련장은 물론이고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약속했던 걸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사항들을 더 구체화하고 이제 우선 순서화 시켜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자일동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말씀은 좀 둥그런 잡는 얘기고요. 자일동 주민들이 볼 때는 아마 전혀 이제 귀에 들려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초 22만 평방미터를 지금 줄인다도 15만 평방미터면 자일동에 쓸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점 하나 더요. 이후에 이제 개발 제한구 지역에 지금 묶여 있는 그 지역을 나중에 규제를 완화시켜도 이 지금 호원동에서도 예비군 훈련장을 언제 어떻게 빼줄지 몰라는 이 난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폭탄 돌리기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일동으로 이제 그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이 됐을 때
뭐 50년이든 7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결국은 말은 예비군 훈련장이지만 군사 시설인 거거든요. 군사 보호 구역에 의해서 자일동 주민들은 결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방부 부지라고 해서 뭐 지역 주민들과 연대한다 하더라도 사격 안 합니까? 예비군의 가장 기본적인 건 사격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일반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훈련진 이전하면서 자일동 지역에 어떤 그 이익을 준다는 그런 얘기 협의가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론장을 진행을 하면서 지역 이해관계되는 주민들과 뭐 많은 설명회, 간담회, 뭐 좌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쭉 드려서 이 과학화 예비군 현장이 어떤 주민 친화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다 이제 갖고 계십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사격장 같은 경우도 실내 사격장인데요. 소음이 거의 뭐 외부에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운동 예비군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야외 사격장으로 인한 그 사격 소음이 주민들 실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전 요구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 온 건데요. 지금 과학화된 예비군 현장은 전부 실내 입지돼서 외부에서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아서 주민들 그런 뭐 사격장으로 인한 불안감, 뭐 소음 이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격장만의 비단 문제가 아니라 예비군 훈련 전체가 이제 군사 보호 구역으로 이제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자일동 지역이 발전에 더 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의원님 지금 예비군 훈련장은 그 입지가 되더라도 주변 지역에 그로 인한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신규 지정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도 국방부에서 지금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지금 모델링하고 있는 것도 훈련 시설 그리고 그 관리하기 위한 그 사병들 관리하고 있는 최소한의 그 공개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주에서 그 관내 부대가 좀 입지되고요. 나머지는 주민 친화형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개방할 수 있게 완전 개방, 부분 개방 그리고 이제 미개방 시설로 좀 분류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민 친화형으로 잘.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도 결국 그 와닿지가 않아요. 결국 이제 예비군 훈련장이가 들어가면 일반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한 구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뭐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비군 훈련장을 그 주민들이 활용하겠다. 뭘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훈련장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똑같은 얘기하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 내 지역 균형 발전의 안배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 좀 하나. 그러면 결국은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자일동도 공론화장을 통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도 자일동으로 넣어놓는다고 하면 결국은 자일동은 의정부 관내에서 가장 혐오 시설과 햇빛 시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것만큼 바보스러운 행정이 어디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과에서도 엄중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일동에 대한 예비군 훈련지는 국방부로 다시 재협의를 통해서라도 지금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일동 주민 입장에서 지금 그 투표단 시민 투표단이 선정한 부분에서 법적 기속력이 없는데 따를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방부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그 요번에 캠프 에세이원 그 금호근린공원 조성 사업 그 사업비 29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그 회순지 복구 사업으로 좀 저희가 편입을 해서 LH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우정지구하고 법무타운의 회순지 복구 사업 대상을 포함을 해서 심의까지 다 받았고요. 그렇게 사업비 지원 받아서 내년쯤 공사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국비 72억, 지방비 43억인데 지방비 중에 12에서 얼마 투입됩니까? 지방비를 저희가 지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 설계 때 좀 저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데 12 지금 지방비라고 지금 두리뭉실하게 43억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2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냐고요?
그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SA원 금호 근린공원을 그 전에 그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얼마입니까? 예, 저희가 예산이 시 재정이 없어서 저희가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LH의 그 법조타운하고 우정지구 두 개 회선지 복구를 복구하면서 LH 복구 사업비로 174억이죠? 예, 그 돈으로 지금 다 하려고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한 그 지방비 43억 중에 사실상 그 훼손지 복구를 안 들어가는 두 필지 한 3억에서 5억 상당 빼놓고는 시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최소화하는데 지금 지방비는 43억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왜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향후 추진 계획의 사업이고 예산이 세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LH 쪽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LH가 114억에 43억까지도 LH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훼손지 복구 그 공원 조성 계획 안에서 그 공사비나 뭐 그런 부분을 절약을 해서 저희가 170억에 지금 그 다 그 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국비 72억은요? 국비는 지금 저희가 그 기존에 받아서 토지를 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그 국비 70억 중에 얼마를 썼습니까? 지금 그 국비 72억은 저희가 지금 다 토지를 사용한 그 좀 더 금액입니다. 소진했어요? 그 자료 요청할게요. 그 예. 국비 70억 소진했던 거 세부 지출래요.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과장님, 그 구체적으로 팀장님 사-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LH 쪽에서 114억 우정지구에 대한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14억을 넣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비 43억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의회와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게 43억을 LH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 가는 것 점 하나. 또 한 가지요, 과장님. 당초에 이거 그 SA형 금호근린공원을 레저 스포츠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그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금 시설을 보면요, 과장님 보세요.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그냥 일반적인 시설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뭐 치유, 뭐 공원부터 해가지고 정말 뭐 큰 의미 없는 이제 공원으로 조성되는데 이거를 지금 왜 레저 스포츠 시민들이 원하는 레저 스포츠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뭐 일반적인 뭐 공원도 아닌 공원 아닌 공원 같은 그 색깔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좀 아까 그 제가 레포츠 공원에 대한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레포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임상이 양호하고 그 공원 시설률에도 위배되고 현장 여건이 너무 이제 등급지가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포츠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훼손지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LH 사업의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여기를 또 저희가 더 규모를 조금 더 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휴식 공간으로만 저희가 좀 꾸미는 거로 레포츠 공원을 하게 됐을 때 사실 이 지방비에 대한 43억 정도가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이거를 레포츠 공원에서 근린 공원으로 그냥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 관련된 부분은요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세일 의원님.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제가 감기로 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공론화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론화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CRC 공론화라든가 소각전 공론화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을 하면서 주민 간의 민민 갈등이 있는 것들을 과연 공론화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편을 들 수 없고 각적에 50명씩 뽑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되돌이피로 금호 다시 여기 자일동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금동에 있는 토지주들이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시는 지역 주민들도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갖고 하나의 집행 결정 권한을 시에서 이렇게 양보하듯이 해서 주민 편에 서서 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행위인가? 그런 데는 절차를 한다고 하면 모든 예산도 그럼 지역 주민 편의주의로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어떠한 편의주의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고민을 했고 또 공론화위원회를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도 있지만 이분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대척하고 시 집행부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으로서 참여도 하고 싶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보고도 싶기도 한데 그 부분에서 편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가서 어떠한 것들을 들어줄 수 있나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막 의원님들이 권역별로 의원님들도 당연히 내 지역구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할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정책의사 결정은 의회와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자금동에 많은 것들의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요. 솔직히 소리 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내재적 가치에 그들의 토지 소유주나 그들의 것들에 있어서 몇몇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행정행위가 우리가 과연 올바르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없습니다. 또 투자 사업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고산 지역에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복합융합단지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마트나 트레이더스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작년 7월에 1차분이 준공이 됐고요. 작년 12월에 2차분까지 준공이 된 다음에 작년 12월 30일 날 전체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준공 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현재 그 개발 계획 안에 대해서 실시 계획 인가에 따른 부서들에 대한 협의까지 다 끝냈고 일부 지금 미조치됐던 사항들에서 저희가 보완 요청을 해서 2월 중이면 행정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전체는 준공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이 12월까지는 올 2월까지는 전체 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신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시장 1번 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권 이전 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요. 이마트 측에서 잔금 납부까지 다 완료가 돼 소유권 이전한 상태고 지난주 2월 5일 날 건축 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지금 1층으로 돼 있고 노회 전체 주차장으로 해서 705대 주차 계획으로 돼 있고요. 출입구는 지금 2개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 허가 심의라든지 구조 심의라든지 경관 심의들은 건축가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단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마 건축 허가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처에서도 그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그 신세계 사이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주 자체가 신세계 그 이마트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 신세계 사이먼은 이제 같은 이마트 계열이지만 그룹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 미국 지분이 한 50% 정도가 돼 있어서 미국 측에서 지금 컨펌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시장님도 한번 그쪽에서 미팅을 했고 저희들도 계속 그 신세계 사이먼 쪽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토지를 소유권을 이전해 간 상태에서 그 토지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일단은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상태고요. 저희도 그 신세계 사이먼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같이 들어와야 저희도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합융합단지도 사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참 사업들이 황무지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물류센터로 인해 11월 달에 원래 준공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따른 또 PF를 일으키시나 고생도 많으셨고 지역 주민들이 그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뭘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황무지가 되면 저로서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맞고 뭐 이런 건 없겠지만 그 절차상 상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들어오는 사업들마다 지역 주민들이 뭐가 들어오나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뭐 어떤 땅을 샀는데 거기에 뭐 이제 지역 주민 카다라 통신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뭐 노이자 시설도 들어오지만 뭐 비싼 그 실버타운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저보다 더 빠른 말들이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사실 근데 이런 점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소통을 해주시고 이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가셔서도 한 번은 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이제는 좀 조금씩은 이제 2월달에 마무리가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여기도 뭐 인허가나 여러 가지 투자 개발 사업에 있어서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택도시국에도 얘기했지만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시의 편에서 어떠한 것들을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지 우리 시가 어떠한 것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서 투자 사업가가 나날이 우리 시에 좀 돈이 많이 들어와서 좀 발전되는 모습, 우리 시가 재정이 좀 열악한 부분을 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국장님 투자 여기 도시개발사업단이 올 8월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도시공사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요. 네. 이 사업소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것만 중앙부처 협의가 되고요. 나머지는 시 자체로 폐지하거나 증설할 수 있습니다. 본청은. 그래서 본청은요? 그거는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 지금 현재 업무량하고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서 추가 조직 개편에 포함시킬지 그거는 조금 그쪽 부서에서 얘기하면 협의할 될 사항이고요. 그건 차차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견 계십니까? 예, 이기호 의원님. 네,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특히 최창순 과장님 보면 개인적으로 안쓰럽고 고맙고 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무게감을 지금 그냥 몇 년 동안이나 무게를 지고 있고 참 답답한, 저도 참 답답하고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말씀 전하고요. 질문은 지금 환지 개발하는 곳 원마루 정자마을 준공이 언제 됩니까? 예, 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네, 그럼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이 여기 보니까 7월에 이제 준공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때는 현안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환지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사업비 정산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건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제 순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좀 텀이 쉬었으면 좋겠다. 옆에서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사업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오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도 참 잘해주셨고 시민들도 의정부 시민들이 복합융합단지의 사업 결과를 통해서 의정부 시가 이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걱정됐던 게 위기였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포스트코에서 이렇게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신세계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엔 좀 어때요?
지금 복합융합단지 중에서 지금 저희가 앵커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전에는 이제 YGN에 저희가 YN으로 해가지고 실감형 미디어 센터 IDMC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앵커가 저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인 시장 2번 용지였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좀 PF 분에 좀 문제가 있고 했는데 포스코에서 이제 책임 담보를 해서 리파이낸싱을 다시 해서 사업이 정상화가 됐고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준공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몇 개 필지들만 지금 건물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공동주택 용지하고 나머지 이제 앵커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토지 내에 저희가 계획했던 시설들이 아직까지는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서 아직까지 그런 이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간 기업들하고도 저희가 뭐 주총이라도 이때 계속 미팅을 해가면서 그쪽들이 빨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가장 우선적인 게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만약에 뭐 착공이 돼서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주변 지역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각 기업들이나 이제 건축물들이 이제 지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는 이제 뭐 건축 허가도 났고 확정이 됐는데 허가 지금 신청만 이제 지금 신세계 사이먼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까지 고민이 되고요. 본 의원은 그다음에 이제 2월 말에 아까 이제 설명을 주셨고 사전에도 설명을 주신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건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의정부 시의 발전은 기본적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어떤 사업체가 와서 정착을 하느냐에 의정부 시의 발전에 굉장히 위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과장님 되시고 굉장히 무거운 것부터 짊어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보면 과장님의 개인적인 뛰고 가는 거는 굉장히 신뢰가 가고 믿고 너무 고마운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단장님께서는 어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어떤 방향을 하고 있는지 신세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신세계는 뭐 저기 리듬시티나 저희나 네.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네. 사이먼 회사 신세계 사이먼 본사에서 지금 투자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저기 경제도 좀 원활하지 않고 투자 심리도 위축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설득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이먼 코리아하고 협력을 해서 근데 최종 어떤 결심을 할지는 본사 오너의 결심은 어떨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긴 한데 저희나 뭐 리듬이나 여기 저기 강남에 있는 사이먼 코리아나 이게 셋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뭐 구체적으로 뭐 저희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지만 방법적으로는 다행히 아까도 위기에서 기회로 넘어왔어요. 다행히 정말 저는 되게 많이 불안해했었는데 정말 다시 딛고 일어섰구나. 의정부시가 발전하겠구나라는 게 있는데 이왕이면 이것도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고 요 질문은 가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우리 조세일 의원이 저도 이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 사업단의 앞으로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하는 업무에서는 지금 투자사업과의 한계팀 업무가 지금 조금 있으면 거의 이제 정자만 네. 원모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계팀 업무 정도는 좀 축소하고 없어질 예정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국 단위로 보면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그 팀에 대한 업무는 어떤 걸로 할지 요거는 이제 조직 개편 부서에서 협의를 하면은 그 업무량 따져서 그거는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진행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단이 언제까지가 유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단은 그대로 국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예요?
이제 그 개념은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네. 그 개념은 없어졌고요. 예. 이제 이 국 단위로 유지를 할 건지 일부 업무를 더 가져와서 유지를 할 건지 폐지할 건지는 조직 개편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 업무량 따져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단장님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8월 달이면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질문에도 이제 그게 무산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내년 8월까지 한시기구로 네. 승인을 받았는데요. 네. 법이 바뀌어서 네. 다른 내용은 다 빠지고 네. 사업소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것만 중앙부처에 협의하게 돼 있고 나머지 조직은 네. 각 지자체 재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도시개발사업단은 그 한시구의 개념이 이제 없어졌고요. 네. 그래서 업무량을 따져서 이게 각 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면 없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업무를 받아서 국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연초라서 그런 내용들은 이게 어차피 하반기에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협의는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올 하반기에 한다. 네. 저 본 의원은 이게 이제 하반기 해서 몇 개월간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게 좀 급하지 않나라는 의미로 했는데 지난번 조직 개편하고 네. 틀려서 지난번 조직 개편은 시 전체의 한 70~80%를 바꾸는 내용이기 정리를 때문에 했고, 예. 기간이 오래 걸렸고요. 네. 이 정도는 짧은 기간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단장님 말씀을 주신 거를 보면 신뢰가 가요. 근데 본 의원은 언제나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계획적이지가 않아 보여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 바 있는데 단장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지금 이제 조직 개편이 잘 되고 그 문제도 이제 단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도시과장님 특별하게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예. 올 1월 1일자로 스마트 도시과정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네. 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 스마트 시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 스마트 도시과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끔 발판이 되게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건지 환영하고요. 예, 예. 이제 스마트 도시과가 발전의 모토가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를 살려서 잘해 보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 사업단이 저는 굉장히 무겁고 또 의정부 시의 발전에 축이 되는 그런 과이고 제가 만약에 급여를 준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단은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고맙다 감사하다 생각하고 2025년도도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지호 의원님. 예, 김정일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 아까 그 레저 스포츠 타운 관련된 부분 당초 계획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하고 있었습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최초 계획했었던 거랑 이제 계속 이제 변화를 해왔는데요. 근데 당초에는 레포즈공원 사업할 적에는 그 도면 보시는 데서 약 한 3분의 2가 좀 안 됐었던 면적으로요. 국비와 지방비로만 사실 계획이 됐었던 부분인데 우정지구 훼손지 복구, 버무타운 훼손지 복구가 이제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묻는 그 질의에만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질의가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초 그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됐냐고요? 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할 때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타의 LH 지금 훼손지 부담금 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지금 시민분들도 그렇고요, 의정부 시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레저 스포츠 타운이 들어섰을 때 최소한 육상 트랙이 들어서고 그곳에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지금 최소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김동규 시장이 오픈을 해놨지만 사실 양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가까이 가보면. 그 축구 시설뿐만 아니라 외부에 이제 육상 트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주민이 오더라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주모 관내는 그런 공간조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당초에 레저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면서 좀 이렇게 시민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스포츠는 복지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근린공원 시설을 보면요. 뭐 어린이 채소원, 치유정원, 어린이 암벽 체험, 하늘숲 체험 이게 물론 그 하나의 어떤 워딩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긴 하겠지만 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공원이 될까라고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린이 공원입니까, 과장님? 어린이 공원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레퍼주 공원으로 조성 계획을 잡았을 적에는 지금 이 훼손된 상태가 여기가 좀 군부대 옛날 뭐 약간 어떤 수경 같은 개념으로 좀 써서 진지도 있고 좀 그래요. 좀 훼손이 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레포츠 그래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 트랙 같은 그런 평지화는 시킬 수는 없고 여기는 산악 형태 지역입니다. 약간 구릉지인데 그 일부를 좀 훼손지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그러니까 레저 스포츠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비 분담하는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던 차에 시설률도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LH 뭐 중도의 심의도 받고 LH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근린 공원으로 지금 개념을 바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죠. 레저 스포츠 타운 했을 때 그 산이 둔덕이든 간에 깎으면 되는 거죠. 그거를 왜 고민을 합니까? 왜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레저 스포츠 공원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잡았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비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지금 협의가 안 돼서 43억에 대한 부분도 LH과 협의를 해야겠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금 나온 그 결과물이 과연 이 공원이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일까라고 할 때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공원 지금 174억 LH에서 받아가지고 만들어 본들 어느 시민들이 활용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지금 올해 지금 용역 잡고 있죠. 변경 2025년 7월 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 계획 용역 준공 이거 변경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지금 실제 설계 중인데요. 지금 이제 중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안 됩니까?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 레저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잡히냐 이 말이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임상이 양호한 부분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산림 형태를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한테 사과했습니까? 처음에 당초에 레저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한테 사과했냐고요. 이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계획들 바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쉽게 그냥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과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뒤집듯이 행정을 그냥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시민들과 엄정한 약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조현님 조금 일단 알겠고요. 예, 지금 질의신가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을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의원님, 알겠습니다. 의원님 목소리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될 위원장님 부분이- 알겠다고요. 알겠다고요. 자 그리고요. 이만큼 시민들의 지금 생각이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과장님. 향후에 이게 변경되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의회에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 그럼 저 레퍼주 공원에 어떤 시설을 넣을 수 있는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봐 주셔요. 네. 어떤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레퍼주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주시면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영이 시설률 방금 안에서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시설률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예, 테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예.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장님 변경이 아니라 시설 넘지 시설에 않은 대한 범주 부분을 안에서 내용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도 지금 보면 그 암벽 체험 뭐 이런 공간은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암벽 체험할 수 있는 그 공간. 어린이 암벽 체험이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난이도가 낮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그거에 산업 체험 관련된 형태 부분에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던 무슨 트랙이나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그런 부분도 고민할 수 불가합니다.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먹고 할 얘기가 추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캠프카일 재판 결과 나왔죠, 과장님? 네.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예. 그 원고 일부 승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원고 일부 승소인데 실질적으로 원고 측 사업 제한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서 반려 처분 취소하라 그 재판부 인용됐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당초 그 개혁 캠프카일의 지금 바이오 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면 백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대법원 지금 상고는 기다리고 있지만 그 어차피 그 대법원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고등법원에 아마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다음 그 이한 그 비플랜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상고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통보에 불과하며 그 재판부의 내용은 이래요.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통보에 불과하며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법원이 감사한 감사 결과에 구속될 만한 근거 없다라고 하여 지금 이 부분에서는 법원이 독립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캠프카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자에 대한 부분, 사업 제한을 그 시에서는 사업 제한에 대해서 반려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원고 측 사업자는 거기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했고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는 취소 소송을 인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금 사업 그 재판의 그러니까 원고 일부 승소라고 보지만 원고 일부 승소가 아니라 거의 완승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캠프카일에 지금 당초에 그 캠프카일에다가 이제 미래 계획 그 계획과 청사진을 그림을 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바이오 연구단지 이런 네. 부분들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다시 원점 재검토를 할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부분인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비플랜을 잡고 있냐는 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원점 재검토는 아니고요. 사실 소 진행 중인 상황에도 이거 행정 절차적인 부분하고 이 소 진행되는 게 처분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 연관이 없어서 절차는 사실 진행할 수 있는 걸로 법률 검토는 다 됐는데요. 이 사업자 측에서 민원을 강하게 제기를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일단 유보시킨 상태인 거죠. 그걸 이 소송건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전면 뭐 재검토한다든지 그럴 사안은 아니고요. 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대응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송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최종 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그대로 뭐 법원에서 그대로 그냥 인용이 된다, 대법원에서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주민이 제안한 거에 대한 저희는 반려를 한 건데 그 반려한 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려가 부당하다고 처분 취소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내부 검토, 실과 협의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개발 사업 승인권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남은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와 개발 계획 방향이 맞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입안 반영 들어온 거에 대한 뭐 반려 또는 내지는 뭐 이런 계획으로 바꿔오라고 저희가 뭐 다시 보완을 통보하든지 해서 남은 절차는 그냥 진행해 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 재판의 결과가 판결문을 읽어 보셨죠? 네네.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성을 재판부에서 인용을 해줬어요. 네. 취소를 하라. 네. 당초에 이제 시에서는 그 사업자, 사업 개발자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 제한에 대해서 반려 처분을 했고 그 반려 처분에 대해서 사업자는 그 처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 원심에서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인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취소를 해라.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 아까 방금 제가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한 통보에 대한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반려 처분에 대한 근거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원의 내용은 재판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서 법원이 감사 결과에 구속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재판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캠프카일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은
당초에 어떤 캠프카일의 그 바이오 단지든 이런 것들이 사업이 전혀 어렵게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그러면 B 플랜, C 플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인데 왜 거기 명확한 지금 의원님께서 예. 이 사업 추진 뭐 진행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지 못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 같고요. 개발 계획 승인을 뭐 취소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주민이 단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주민 제한이 들어온 겁니다. 제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사실 제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감사한 결과도 그랬기 때문에 보완을 통보를 세 차례나 했는데 보완이 안 돼서 제가 반려 처분한 거거든요. 과장님, 그게 제가 몰라서 이 질의를 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거 판결문 읽어 보셨어요? 당연히 저 10번도 더 읽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말씀 주세요. 사후 플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려처분 취소가 대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저희는 나머지 행정 절차 진행해서 가면서 다시 반려를 한다든지 또는 뭐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 못 해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또 반려 처분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이미 취소 결과 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자 입장대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시개발 사업의 승인권자는 도지사예요. 우리 시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 네. 그러면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금 제가 그래서 이해를 못 제가 한다고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과장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아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답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지금 태도 맞는 겁니까? 아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단말마로 제가 자, 잠시만요. 과장님, 언행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요? 지금처럼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언행 조심하세요, 과장님. 네, 의원님께서도 좀 큰 소리 좀 내지 말고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 냈습니까? 지금 네, 질의했잖아요. 큰 소리 말씀하면서. 네. 빨리 마무리 해주세요. 네, 언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주의를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판결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 10번도 더 읽어봤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암초에 붙이기 때문에 B 플랜, C 플랜을 잡아야 될 상황에 놓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과장님, B 답변 안 플랜, 하셔도 C 된다고 플랜을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셔서 그 뒤에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이해 못 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예, 스마트 도시과 과장님. 지금 연초에 지금 저희 의회 저희가 이제 주관해서 그 의정부 경찰서와 이제 범죄대응과 그리고 스마트 도시과 같이 해서 이제 기관별 유관기관 협의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범죄 대응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이제 그 의정부 관내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CCTV에 대한 확충이 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지금 2년 전에 이제 관악산에서 지금 그 살해 사건이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자세하게. 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 산책로나 그리고 이제 하천변에 이제 CCTV에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이런 곳에 그 CCTV에 대한 범죄의 확충이 이제 필요하다는 점인데 올해 지금 사업을 그 부분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지금 사업을 좀 진행하고 계십니까? 올해 그 사각지대 범죄 예방을 위해서요. 저희가 특별 교부세를 교부를 받았는데요. 이게 5억 정도 됩니다. 그게 5대5 매칭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 하천 주변이라든지 산책길이라든지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정은 일단은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 답변 마무리해 주세요.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우 의원님. 우리 최창순 과장님, 제가 아까 진부를 해서 좀 놓치고 갔었는데요.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장이 자일동으로 이제 간다 이러는데 뭐 지하에 한다, 뭐 지상에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실내 사격장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죠. 입체화, 지화화는 아니고요. 네.
그냥 사격장이 지하는 아주 아닙니까? 지하에 있는 곳인데 아, 없습니다. 1층에 그냥 있는 거예요? 2층 2층에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설명 중에 소음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음이 없어요? 아, 저희가 지금 과학화된 예비훈 현장 5군데를 견학을 다녔습니다. 네. 다녔는데 지금 과학화 예비훈 현장도 민가랑 아예 깊숙이 기존 군대를 이용해서 깊은 곳에 있는 곳은 네. 약간 이제 방음 시설도 좀 허술하게 하긴 해요. 건축물 형태로만 들어가는데 근데 주거 지역과 좀 밀접돼 있는 곳은 안에 방음 시설을 철저하게 해서요. 네. 외부에서는 뭐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께 다 들려드렸고요. 네. 시민들께서도 일부 체험도 하고 다녀도 오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뭐 소음에 대한 얘기가 자꾸 있어서 저는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궁금했었던 차에 아까 놓치고 가서 말씀드렸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우리 김주 의원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뭐 참 그렇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과 함께 이제 레저 타운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아, 이제 이게 저희가 공원 형태를 레포츠 공원으로 사실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예,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이 캠프 SN이라고 군부대가 쓰던 지역이에요. 네. 국방부 소유 토지고 일부 진지도 있고 많이 좀 훼손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훼손된 상태에서 저희가 레포츠 공원을 좀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우리 의정부시의 개발 제한 구역에 규모 있는 훼손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국책 사업에 공공주택 사업은 해야 되고 훼손지 복구는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 사실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이 사업비를 이 토지 매입 비용이 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이런 국책 사업 할 때 훼손지 복구 사업지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이거는 캠프의 에세이온 공헌하는 것 때문에 국비 지원 받아서 이거 토지 매입 비용으로 국비를 받은 거고 네. 그에 매칭해서 저희가 사실 세웠던 부분입니다. 네. 근데 우리 팀장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지방비 43억은 사실 쓸 계획이 없고요. 일부 토지 그 사유지 일부 훼손지 복구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그 토지 매입 비용으로 한 3, 4억 정도만 쓸 예정이고요. 네. 나머지는 국비와 이 LH 분담금으로 다 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훼손지를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훼손된 데를 레포츠 공헌하려고 했는데 훼손지를 오히려 이제 복구를 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치유의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를 넣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적은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이제 돌려주고 네. 시민이 이제 쾌적하고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도는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의도는 레포츠 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예산상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 뭐 토지 환경상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얘기를 했느냐 이런 게 이제 오늘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있으셨나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저도 지금 혹시 사이트에 SNS라든지 뭐 이렇게 인터넷에 있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소개한 적은 있나요? 아 이런 이제 그러려면 이제 관리 계획이 또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공원 네. 면적이 또 늘고 지금 더 추가되고 그랬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이제 입안을 이제 연말에 해서 지금 입안 신청 중이거든요. 네. 이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 이런 시간이 다 또 도래가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그때 알겠고요. 저희가 좀 네. 주민께 더 많이 홍보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의원이 알기 전에 이렇게 울분하기 전에 조금 서로가 교감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시민들이 또 예민하게 되게 빨리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놓치지 않고 간다면 우리 최 과장님이 더 빛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제 하나만 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마 14년도일 거예요. 14년도 처음 신세계 사이먼에서 1억 불 투자로 해서 시작됐던 리듬 시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 제안하고 그 진행했던 부분들이 질의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했던 그 목적 사업, 제안 사업이 뭐냐면 제대로
제대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관리 감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4%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지분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분도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들이 진짜 그 목적, 처음 제안했던 그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34%의 지분을 갖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숙 맑은물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고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맑은물 사업소 일반 현황입니다. 맑은물 사업소는 4개과 13개 팀으로 현원은 74명입니다. 3쪽 20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맑은물 운영과는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여 2024년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교통교부세 2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원격 검침 단말기 구축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상하수도 검침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가에서는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심 상수도를 운영하기 위해 89개소의 급수 공사와 94개소의 폐점 및 급수장치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의 정비와 유지 관리를 통해 상수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하수과에서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도 정비,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를 통해 도시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는 장항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시설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운영을 통해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 안전한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운영하여 2024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쪽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및 7쪽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님. 예, 김조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맑은 운영과 올해도 해야 될 일들이 참 산재하고 있는데요. 저 맑은 운영과 과장님. 네. 예, 좀 올해 지금 홍보관 그 개선 지금 계속 이제 올해도 지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 각 학교 홍보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영유아, 그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현장을 방문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홍보관은 이제 2007년도에 그 맑은 사업소 개청 당시에 그 조성된 거라서 현재 그 좀 트렌드가 거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개선해서 주로 주요 이제 고객층이 유치원생, 초등학교 뭐 이런 저학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글자 위주, 그 텍스트 위주로 돼 있는데 약간의 그 좀 체험 요소를 좀 가미해서 이렇게 흥미도 유발하면서 이렇게 물의 소중함을 또 일깨워주고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적극적인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머리지 연합회나 유치원 연합회 그리고 각 그 교육 지원청을 통해서 그 배분을 해서 그 홍보관에 좀 많은 그 의정부 관내는 어린이들이 물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을 알 수 있는 것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단순히 글자로 이제 보고 이제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체험이라든가 시각적인 뭐 이런 그 영상 매체도 있나요? 콘텐츠가?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 예, 그런 내용들도 좀 활용을 해서 그 체험한 학생들이 좀 뭔가 하나라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도과 우리 과장님. 네. 예, 올해 그 수도과 내에서 좀 많은 일들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잘 정제된 그 어떻게 보면은 물이죠. 물을 그 각 그 의정부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어떻게 이제 그 유입시키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수도과 내에서는. 네, 네. 예, 수도 관로에 대한 부분은 좀 올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그 관로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노후된 그 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약 90년대에 그 매설된 배관들이 아직 많이 있어가지고요. 올해 그 4개소 정도를 그 교체를 할 계획이 그 4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과장님? 망월사 호원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의정부 2동 쪽에 3군데가 있습니다. 상호동 앞에 하고 KT 사거리 있는 쪽하고 망월사역 인근하고 중앙초등학교 부근 이렇게 해서 4개소 3.13km를 그 교체를 할 계획이 교체할 있습니다.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제 다 이제 노후된 이제 의정부 이제 구도심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에 남아 있는 이제 분량 그 수도관 개량 사업은 몇 % 이제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지금 노후관이 지금 약 한 30% 정도는 지금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한 3km에서 4km 정도를 그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그 30km에 한 10%그 정도. 10% 정도. 그러면은 남아 있는 지금 30%가 지금 대략 그 키로수라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죠? 키로수로 하면 약 한 30km 정도. 30km 정도 되고. 됩니다. 그 예산으로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추계가 잡힐까요? 추계를 뭐 저희가 지금 3.5km, 3.1km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한 30억 정도. 30억이니까 10배니까 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300억 정도 300억 정도 이상은 예산으로. 어떻든 이것도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중장기 플랜을 잡고 남아 있는 이제 불량 하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의정부시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대한 아까 본 이제 복지라는 좋은 표현을 했는데 어디는 좋은 물이 이제 좋은 수도관이 이제 개설이 돼서 좋은 물이 들어오는데 좋은 물이 원액이 들어와도 그 수도 관로가 이제 오염이 되면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 계획을 잡고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이제 약수터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이제 의정부 시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아직도 이제 의정부 약수터가 총 19개소가 있나요? 네, 19개소가 있는데요. 예. 작년에 3개소는 그 물이 안 나오는 곳은 그 정리를 하고요. 그 인근의 약수터를 이용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러면 현재 총 16 현재는 있습니다. 16개소 약수터가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거죠. 그러면은 16개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좀 수질 상태로 보호할 때 다 음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네, 음용을 할 수 있고요. 일부 이제 여름철에 이제 그 대장균이 좀 나오는 약수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균이 나오는 약수터에는 저희가 이제 자외선 살균기 같은 거 설치를 하면 그 대장균은 그 안 나오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려면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대개 이제 산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전기 시설이 없어서 자외선 살균기 설치하기가 어려운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장애 요소를 좀 그 어떻게 보면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어려움으로 그냥 끝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그 태양광 시설로 해가지고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뭐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시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자외선 그 어떻게 보면은 세정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들어간다면 훨씬 더 효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올해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하수과 과장님. 아마 요거는 이제 계속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 의정부 차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투 사업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국장님도 아마 새로 업무 보고를 아마 과내에서도 받으셨을 때 요걸 아마 과에 그 과장님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BTL 방식으로 들어가고 사업비 1,828억 롯데가 하고 있는 거죠, 사업자. 지금 특정 지역, 군산 지역이죠. 그 지역은 이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얘기를 해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됐고 군산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수관로 임대형 민투 사업에 대한 이제 불량 부분이 이제 있었고 그 부분의 이제 원인을 분석하니까 하청의 재하청을 통해서 결국 이제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타선 지속을 삼아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군산 지역 좀 알아보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좀 하도의 하도, 그리고 이제 사업비 문제 때문에 좀 부실 시공이 일어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BTL 사업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발주처죠. 저희가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불법 하도가 안 되게끔 환경공단이랑도 지금 협의를 했고요. 혹시 그런 게 안 되게끔 협약 안에도 지금 문구를 넣을 생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처럼 그렇게 이제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났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제 롯데가 좀 큰 회사라면 큰 회사고 해서 좀 군산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이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일 그 사업에 대한 좀 하수관로 총 78km죠. 네, 맞습니다. 대략 대규모 사업인데 저는 이제 BTL 방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건 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자도 사업 수익성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네. 결국은 아마 원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 이 수익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공짜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그 사업 그 공사에 대한 내용들은 일일 상황 보고 받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꼼꼼하게 촘촘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과장님도 맞습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수관로에 대한 이런 그 부실 하수관로 작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하수처리과 과장님. 네. 예, 지금 하수처리과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숙지가 좀 됐습니까? 지금 언제 오셨죠, 과장님? 1월 1일자로. 그 전에 시민안전과에 계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오셨으면서 처리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업무는 거의 다 처리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번에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 현대화 민투 사업 네.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금 잘 알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본협상을 거쳐서요. 그다음에 지금 그 실시협약안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의를 의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 이제 한 56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그 검토 의견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B2A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1절에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공공하수처리 1, 2, 3처리 시설이 지금 연식이 1처리 시설 같은 건 상당히 오래 1996년에 이제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2, 3처리 시설은 아직도 쓸만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싹 다 이제 없고 다시 이제 그 민간 투자 사업에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들어가는 점 부분이 다소 이게 맞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떻든 이제 사업은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일일 처리량이 157톤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장암 지역부터 해서 지금 신곡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신규되는 아파트 시설들이 계속 지금 확충되다 보면은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좀 오버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도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된 부분은 충분히 가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1일 157톤이? 예, 저희가 이제 그 1, 2, 3처리장에서 20만 톤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1처리장이 너무 오래됐고 그다음에 수질이 강화됩니다. 근데 현재 공법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3구역인가요? 네? 3구역.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15만 7천인데 그걸 해서 지금 물량을 저희가 해서 이제 지금 그 낙양에 그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증설로 그 이쪽 그 용현 송산동이라든지 그 일부 고산동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지금 그 낙양으로 지금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일부는 낙양으로 이제 처리할 계획을 잡고 네.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시민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 신곡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인구가 좀 더 유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점 하나.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물에 대한 수질이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가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리 예측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미리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류 수질 기준이 아까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3지역이죠. 기준이 네. 지금 상당히 뭐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을 수 있는데 뭐 BOD, TOC, SS, TN, 뭐 TP 해가지고 그러니까 BOD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지금 여기에 기준치를 보면요. 과장님 한번 기준치 보세요. 네. 지금 COD는 없어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왜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아, 그게 이제 그 예전에는 COG를 갖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TOC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 TOC로 그럼 총 유기탄소 물질로 이게 변경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COD라는 그러니까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한 그 기준치를 그대로 또 적시한 곳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BOD는 이런 것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 동안 배양을 해서 그 산소 요구량을 하는 거고요. COD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적으로 해갖고 그 산소 요구량을 금방 할 수가 뭐 한 대여섯 시간 만에 그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많이 해주는 게 이제 BOD로 5일 만에 이제 하는 그 실험 방법이고요. BOD나 COD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COD는 이제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COD를 많이 안 하고 이제 TOC로 합니다. 예. TOC를 가지고 예, 대시한다. 그래서 TOC가 지금 수질 기준이 25. 네. 장암은 5.8 나오고 4.7 정도 나온.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양호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양호한 수질 기준을 갖고 있고, 뭐 총 질소나 총 인도 지금 상당 기준치에서는 그 범위 안에는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질 관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장 이제 수질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건 이제 평균치를 이제 과장님 적시해 놓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그 수질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는 그 상태가 언제냐면 우기 때. 지금 우기보다도 저희가 이제 번개 때와 우기 때. 지금 동절기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요걸 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겨울철에 이제 TNTP 질수화학입니다. 처리가. 그래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철이 지금 가장 어렵습니다. 예, 운영하기에. 그럼 겨울철에 운영이 어렵다며 하면은 그 수질에 대한 그 정화되는 비용이 그 동절기에 좀 더 비용이 더 많이 비용은 이제 그 큰 비용은 처리가 단가가 이제 그 문제는 없는데 그 이제 그 방류 수질에 대해서 그 지키기가 지금 기준치 이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방류 수질을 이제 직접 떠서 채취를 했는데 지금은 그 TMS를 해갖고 실시간으로 지금 그 측정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최대한 여름보다는 저희가 물론 기준치 이하는 떨어지지만 만약에 이제 기준치가 20일 때 뭐 여름에는 10이다 그러면은 이제 겨울철에는 뭐 한 15, 20일 기준으로 그렇게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대한 기준치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자면 기준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수질 정화에 대한 어떤 비용이 추가적으로 좀 더 드는 건 아니다. 약품 같은 경우 조금 더 소비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그 지역 내 그 수질 상태랑 제가 다 검토를 해봤더니 상당히 의존시 양호해요. 상당히 특히 이제 그 경기도 서부 지역, 일전에 제가 아마 2년 전에 얘기했는데 인천 지역이나 서부 지역보다는 그 동부 지역에 대한 수질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 수질 왜냐하면 그 가져오는 물 자체가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강원도 내에서 이제 가져오는 이제 물이다 보니까 수질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부분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장님 이런 수질 상태, 그러니까 방류되는 거죠. 어떻게 하수에 대한 방류되는 이 수질 상태도 양호하게 계속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그 의정부가 이제 관내 우리가 이제 한강 수계 유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기준치가 높고 근데 페널티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 지금 지역인 거죠. 예, 맞습니다. 남양주도 그렇고, 네, 예, 맞습니다. 의정부 지역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이후에 추가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세일 의원님.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제가 목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 잘 안 나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환경이 아니라 맑은물 사업소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사업이 상당히 많죠. 저희가 그 예산을 한 10년 전부터 특별회계를 좀 두드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쓴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했더라면 민자를 좀 저희 쪽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번 저는 걱정인 게 사실 낙양물 사랑공원도 2000 몇 년도에 이제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수돗물을 걷어서 돈의 한정적인 부분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수돗물의 그 가격은 일정하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그거를 알래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그냥 내 수도세만 생각을 하지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BTO 방식이 하든 뭘 하든 간에 사업자들은 사실 이익이 나고 20년 향후 20년 30년간의 운영 수익을 냈을 때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비용을 거둘 수 있는,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베네핏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내년 이제 1년 반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발언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지금 재정적 사항에서 가장 밑바탕이 돼야 할 기본적인 배관도 또 수급도 우리 시가 준비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민자로 돌린다는 상황에 있어서 참 좀 시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원인자 분담금을 그렇게 수없이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과연 어디다 돈을 썼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것들의 문제가 뭐 여기 하수도에 관련된 문제만은 맑으면 사업소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한테 어떠한 질 좋은 서비스를 줘야 되고 또한 아까 김지원님이 얘기처럼 하도급의 문제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며칠 후에 발표한 이런 광급제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 좀 천천히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인원의 인력에 있어서도 중대재해법을 쉽게 저희가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의 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낙양 물사랑처럼 뭐 그때 당시에도 좀 문제점이 있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좀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좀 길러 주셨으면 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민자 사업으로 갔을 때 지금 경전철도 그렇고 시가 결국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계속 끌려다니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상하수도는 걱정이 되는 게 똑같이 재정 사업을 안 했을 때는 그냥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저는 걱정이 되지만 민트로 돈이 없어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지만 그 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이 업무 보고에서 왜냐하면 1년의 과정들이 지금 행정조차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찝으실 때 세심하게 좀 그냥 하면 돼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좀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견 계십니까? 예, 이기욱 의원님. 고현수국 소장님이시죠? 네, 너무 편해 보이시고요. 우리 맑은물 사업소에서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라 우리 소장님이 어떠신지 한번 소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네. 과장님들이 워낙 이제 이쪽 분야에 오래 계셨고 네. 그리고 성격도 꼼꼼하게 다 네.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네. 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계셨다가 맑은물 사업소로 가셨는데 더 좋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저희가 그렇고 하여튼 너무 좋아 보여서 열심히 맑은물 사업소에서 저마다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잘해 주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잘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혁 과장님 오랫동안 뭐 과정의 노하우가 최고이신 분에게 뭐 다른 거를 질문하기보다는 지금 원격으로 검침을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안전을 추가해서 네. 원격으로 검침하고 있는데 네. 원격으로 검침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은 없을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원격 검침이 더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많다고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검침이 이제 원격 검침을 하면은 이제 사람이 수기를 하는 것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네. 이제 민원인들의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단지 이제 뭐냐면은
그 단점이라면은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뭐 AI가 좀 요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AI가 그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그 뺏어간다고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네. 그래서 우리도 현재 보면은 현재 그 금년도에 18명인데 네. 이제 앞으로 그 3명이 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현재 2명은 이제 정령 퇴임을 할 거고 연말에 네. 그다음에 또 네. 1명은 그 동주전시로다가 전출을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걸 채용을 안 하고 이제 그 AI로다가 이제 대처할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도 네. 이런 게 좀 인간이 좀 기계한테 밀리는 그 일자리 문제도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게 좀 단점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네. 다행히 이제 강제 그 퇴직이 아니라 정상적인 연말 퇴직이고 또 동두천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폭넓게 그 일자리 창출까지 고민해 주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금을 수납을 하시죠? 네. 그러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요금을 미납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연속해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되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 면담을 합니다. 그 검침원들이 가가지고 네. 왜 이렇게 체납을 하는지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안 내는지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내면 이제 생활이 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지정책부서에다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작년서부터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제가 그 전부터 얘기를 강조를 했고 또 김지호 의원님도 작년에 또 강조를 했고 다시 한번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네. 그 전에도 이제 김지호 의원님도 네. 얘기하셨고 네. 이재용 의원님도 얘기하셔서 네, 네. 올해도 올 1월에도 바로 이제 또 우리 과장님이 체납 그 부분을 담당 팀장님하고 직접 체납 네. 이제 고액 체납자는 직접 다니시면서 또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적으로 저기 뭐 고액 산업자를 갖다가 저희가 올해만 1억 700만 원 좀 징수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각지대가 갑자기 이제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사각지대를 말하는데 고의적인 분들도 거기에 묻어가지는 않겠죠? 네. 네. 고의적으로 산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네. 징수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신뢰가 갑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도과. 수도과에서는 이번에 우수기관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등급을 받았을 때 우리 몇 등급 받았어요? 저희가 그 평상시 그 우수 정도 등급은 그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나등급 그전에 받다가 떨어졌다가 네, 그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갔죠. 떨어져서 낙급 한번 네, 받은 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이고 이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천만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할게요. 질의에 보면은 이제 현대일보에서 제가 조금 봤는데 그 남양주 시계에서 용현 배수지 가금교 구간에 네, 네, 네.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네.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026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저희 의정부시의 노후 상수관로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네. 그 기본 및 시설 설계 용역을 하는 건데요. 네. 저희가 2022년 7월 15일서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용역은 거의 지금 한 90% 이상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네. 다 됐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저희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작년 9월에 그 확정이 됐습니다. 아, 예. 이제 그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이제 환경부에서 확정을 하는데요. 네. 그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저희 배관을 뭐 이제 저희가 설계한 거를 확정을 거기서 해줘야 저희가 그거를 설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용역을 일시 정지를 지금 시켜놓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다시 재개를 해서 올 8월에 그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남양주시 시계에서부터 네. 녹양동 가금교까지 네. 그 도수배관하고 그 큰 도로에 있는 배수관을 그 노후관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네. 요게 그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한 사업비가 약 한 지금 물가가 올라서 약 한 70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 그 상수도 특별하게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네. 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추진 계획이 지금 당겨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상적으로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6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는데 착공도 당겨질 수 있나요? 착공을 당겨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그 재정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아. 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은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네. 26년도에는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숫가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하숫가에는 송산 16 배수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그 송산 16 배수 분구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인데요. 네, 네. 현재 이제 고지 배수로 진행 중에 네. 그 망가대 사거리 쪽에 광역상수도관이라든가 열병합관이라든가 뭐 통신 가스관 때문에 지작물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지작물 이선 관련 이제 협의를 했고요. 지작물 관련해서 사업비가 좀 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한강유역 환경청에 환경부에 좀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려고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사업비 변경이 되면은 네. 좀 바로 좀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25년도는 힘들 것 같고요. 네. 26년 말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네네. 환경 이제 설계 변경으로 네네. 인해서 그 지작물들이 좀 많다 보니 네. 그 관이 지나갈 때 좀 네. 저촉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 지작물 이설하는 비용이 좀 늘어갔고요. 공당 그 환경부랑 협의를 하니 네. 총사업비 변경 먼저 하고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좀 협의가 됐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시민들이 그때 지금 이제 많이 네네. 부분적으로 공사가 돼서 그리고 지난번처럼 뭐 몇 년 전처럼 이렇게 침수가 막 과격하게 되진 않지만 늘 염려하는 곳의 한 부분이고 네네. 지금 또 306 보충대 개발로 인해서 네네. 3001년도에 입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결이 안 되겠지만 시민들은 그 피해 의식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궁금해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경으로 지작물 때문에 변경한다. 네네. 그래서 1년 정도 유예할 수 있다라는 네네. 거를 좀 홍보를 해주면 네네. 저희들도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기 전에 예. 저희가 안 그래도 그쪽이 침수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예. 저희 직원들 인력을 다 동원해서 비 오기 전에 이제 청소라든가 빗물바지 청소라든가 예. 관 준설이라든가 예. 저희가 특별히 그쪽 지역을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도 다행히 그쪽에서는 좀 그나마 침수가 좀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공사 진행하면서도 네. 그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유지 관리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침수 예방이 됐던 거는 직원들의 노력이었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때 네.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갖고 네, 하여튼 네. 직원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갖고요. 네.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건대혁 과장님 이제 이게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하수 처리과로 됐어요. 네. 네, 안전시민과도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뭐 특별하게 새로 오셨으니까 또 뭐 워낙에 뛰어나시니까 업무 파악은 금방 하시리라고 알고 있고 계획은 좀 어떤 각오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하수 처리과의 목적에 맞게끔 이제 저희 그 하수도를 네. 가장 깨끗하게 내보내는 게 가장 목적입니다. 거기에 염두를 두고 이제 현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잘 검토하고 저희 시에서 맞게끔 재정 민투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대해서 좀 그 모든 거를 이제 역량을 집중할 생각에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잘 부탁드린다고 생각하고요. 잘 믿고 신뢰합니다. 네, 환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가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 의원님. 예,
김정일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이어서 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철이과 과장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한강 수계 유역에서의 지금 페널티, 어떻게 보면 수질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남양주, 그래 의정부시.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있는 부분도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예, 예.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이제 이 물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시 전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저희 뭐 하수 처리가만 문제 아니라 이제 하수도 그래서 이제 법적인 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건 좀 페널티에 대해서는 있으면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떤 그 방안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안을 드리자면 결국 이제 경기도 쪽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는 게 없죠.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을요. 다 시 예산으로 이제 확보하다 보니까 남양주나 아니면 우리가 그 의정부 이렇게 좀 그 수질에 대한 한강 수계 유역에서 그 수질의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지역을 같이 연대해서 경도 측에도 우리가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한강 수계 유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는 강화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평등한 제가 볼 때는 지역 불균형은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과장님 일단 돌아가셔서 경기도 측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좀 제안을 하고 그래서 얼마라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경기도 측도요. 구시장님, 이 부분도 한번 그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셔서 경기도 측에도 적극적으로 뭐 협의 그 기관별 아니면 과별 그 유관기관 협의를 할 때 이 문제점을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단지 그냥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남양주가 끼고 있으니까 남양주랑 같이 연대해서 움직이는 것도 훨씬 더 힘을 얻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